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로 청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사지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주택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6채를 가지고 있다. 8억이다, 11억이다. 말이 많은데 장동혁 대표가 청년을 얘기를 해서요.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 집단, 내로남불의 본진일 뿐. 이라면서 장동혁 대표와 부인 등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 서울 구로 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만 4채에 오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를 임대했다. 충남, 보령, 서산, 진주에는 논밭 임야까지 촘촘히 보유하고 있다. 토지 재산만 10억 원을 훌쩍 넘으며 특히 서산 땅값 급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그들의 정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땅값 올리기를 위한 탐욕의 정치였다. 민주당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정치, 특권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 고했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한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세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서민 죽이기 대책, 주택 완박, 완전 박탈. 다음은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이다.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 이러고 맹비판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넌 집 많지 않냐? 라고 이제 응수를 한 거죠. 토요일이었습니다. 25일에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원래 토요일에는 잘 안 하는데 일요일에 조간신문이 안 나오니까 기자들이 보통 토요일에는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기자회견을 엽니다. 아파트 4채 등의 가격은 8억 5천만 원 정도고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 주택과 토지 전부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 뭐 얼마 안 한다. 다 합해봤자. 네 거랑 내 거랑 바꿀래?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또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 그 집값이 8억 맞냐? 실거래가 맞냐?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하자. 라고 했습니다. 대충 실거래가로 따지면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집들의 이제 가격이 8억대가 아니라 11억대. 이런 분석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그냥 공직자 재산 공개 보면 나와요. 이거 찾는 게 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수십에서 수백억 원까지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죠. 8억이든 11억이든. 자, 저도 집이 없습니다. 아직. 무주택 청년, 저와 비슷한 과 서민들은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가 몇 채인지, 집값이 얼마인지 그다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억 원짜리의 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동산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재산 공개도 하고 하는 건데 많이 가지고 있겠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에 오시는 분도 많고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좋죠 뭐. 근데 실제로
나한테 중요한 거. 주택이 없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냐, 서울 집값이. 내가 작은 집이라도 좀 살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8억인지 11억인지 뭐 장미 아파트는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이 알맹이 없는 정쟁이 계속 오가면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정책이 뭔지 여야가 싸워야 되는데 없죠. 그런 모양새가. 답답한 마음에 이중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인터뷰를 하면 더 좋겠지만 원래 이번엔 언론 인터뷰를 안 하십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되는 와중에 또 꾸준히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러프하게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달리 윤석열 정부 이후에 주택 가격이 급반등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하자 얼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22일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중과를 통한 보유세 중과에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이제 6.27 당시와 부동산 정책이 지금 3번 나왔잖아요. 공급책이랑 이번에는 규제책, 규제지역 서울로 다 묶이면서 그렇게 나와서 이제 남은 거는 세제 개편안 뿐이란 말이죠.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그래서 이거를 뭘 해야 보유세를 올려야 되냐? 보유세를 올리자. 심지어 보유세를 올린 것도 안 된다. 라는 논의도 있고. 보유세를 올리면 재산세를 올려야 되냐? 종부세는 그냥 냅두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은 종부세 얘기를 하십니다. 재산세 중과를 통하는 거는 찬성하지 않는다. 재산세를 미국 수준이 아니라 그 절반 수준까지만 올려도 폭동 수준의 조세 저항이 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2024년 기준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중에 2.9%에 불과한 46만 명 정도만 종부세를 낸다. 이에 비해 재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모두 내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정도 되겠죠? 정확하게 알아보면 좋겠는데 매우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면서 지금 똘똘한 한 채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 혹은 주택에 대해서 지금 세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저희가 이전에도 보도한 바처럼 그런 똘똘한 한 채를 포함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종부세 중과밖에 없다. 1주택이라 할지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고가도 중과하고 다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야 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수님은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힘 비판을 하십니다. 3, 4년 전 일어난 일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꽝인 사람들이 유독 많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문재인 정부 말기 주택 가격이 상당 정도 안정된 바 있는데 그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게 간신히 안정 기조로 안착시켰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다시 상승 기조로 강하게 반등한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주택 보유자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해 하지 않았나. 다음 선거에서도 보나마나 자기네들이 집권하면 종부세를 무력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표를 끌어오는데 혈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 종부세를 강화한다 해도 다주택자들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이 집권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종부세 강화해봤자 다음에 또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면 이것도 없던 걸로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자꾸 요동을 친다. 이런 의미죠.
장동혁 대표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죠? 세제 개편을 또 다음은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청년과 서민을 얘기하는 거죠? 보유세를 올려야 그게 뭐 세입자한테 전가된다는 그 분석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세부담이 있어야 집이 나오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과 자꾸 서민을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나. 웃기는 얘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기사 말미에 종부세 중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정말 청년과 서민을 생각한다면. 못할 거면 청년과 서민께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국민의힘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자꾸 청민과 서민을 챙기는 척하죠? 어쨌든 세제 개편이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남은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민주당과 정부가 전향적으로 종부세 개편을 좀 손을 보셔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거기에 협조를 하셔야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희망을 버리는 일이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값 장난질로 자꾸 집권을 노리는 국민의힘의 그 습관을 좀 타파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